자, 일단 스텝 2의 몇 번? 39번. 39번이랑 43번 두 개네요. 자, 2차 방정식 예에 대해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 K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어. 얘는 딱 봐도 그냥 어떤 문제야? 실근의 부호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단 서로 다른 부호,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보다 크대.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쏠려 있었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곱은 음수여야 하는 게 확실하고요. 합도 뭐가 되면 되겠어? 음수가 되면 되겠네. 라는 이 두 정보만 가지고 연립해서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충분히 괜찮죠? 그러면 넘어가고 43번은 뭐야? 아, 그래요. 2차 방정식 여기 있는 얘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있어. 엄청 귀찮은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생각을 해달라는 소린데 근이 적어도 한 개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대칭축에 위치가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로 이렇게 총 3개로 분류를 해서 푸는 문제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대칭축을 지금 안 줬으니까.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뭐니까 2분의 m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와 2분의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경우와 마지막으로 2분의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총 3가지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히기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여기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이죠. m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칭축이 여기에 있는 경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태에서 여기랑 지금 만나야 돼. 여기랑 현재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렇게 내려온 여기서부터 더 내려오는 거 괜찮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딱 지나는 딱 요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녀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and F에다가 1 집어넣은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겠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와 이렇게 세 개를 연립해서 실제적으로 m의 범위를 여기서 하나 이렇게 구해줍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두 번째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상황으로 간다면 여기는 이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네. 그죠? m 값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현재 상황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대칭축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범위를 또 나눠야겠네요. 그죠? 여기서 또 나눠야겠다. 왜냐면 얘 대칭축이 현재 여기 딱 0은 0이라고 하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0이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판별식으로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잖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잖아. 근데 더 내려와도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얘랑 얘에서 딱 근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대칭축이 이쪽에 쏠려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더 올라가니까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요 범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대칭축이 0인 상황,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나눠서 이렇게 총 4가지 범위로 총 나눠야겠네. 그러면 일단은 요 경우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얘가 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대칭축이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일단 판별식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죠? 그냥 쭉쭉쭉쭉 더 가다가 결과적으로 F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이어야 하니까 여기서는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범위를 만족하는 얘랑 얘를 만족하는 요걸 연립해서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또 어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m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원래 잘라서 하려고 했던 1까지로 또 잘라서 생각해보면 이제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에 대칭축이 잡힌다는 소리니까 여전히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이제는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음수값을 갖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얘는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범위. 요거랑 연립해서 또 m의 범위를 구해줘야 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m값이 이제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다 할까? m값이 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부터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네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네 번째 경우는 요걸 만족하는 범위와 동시에 f1이라고 -1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and f1이라고 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군요라는 이렇게 돼 있는 요걸 또 연립해서 m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네 번에 걸쳐서 열심히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할 수 있겠다. 어허, 귀찮네, 그지? 되게 귀찮은 문제다. 아니면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분류하는 것도 괜찮겠어? 아예 애시당초 두 실근을 다 갖고 싶어요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중근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정확하게 한 실근만 거기 있는 그쪽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대칭축의 범위를 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지금 생각을 했더니 총 4번에 걸쳐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고 각각 계산하는 게 너무나 귀찮은 그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작전을 분류 자체를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줄 거냐면 보자. 분류 자체를 처음부터 얘가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중근으로서 여기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한 실근만 중근도 아니고 그냥 한 실근만 쪽이 들어가 있는 경우로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그럼 좀 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좀 되네요. 첫 번째는 두 실근이 다 그쪽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얘는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 -1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1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왜냐면 여기 등호가 있었으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그려지는 것까지는 가능하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대칭 축이라고 하는 게 -1에서 1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 분류까지 요걸 연립해서 m의 범위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우는 중근을 갖는 경우니까 어떤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1이고 1이야. 일단은 판별식은 0이어야 돼. 판별식은 0이어야 돼. 라는 이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거기 대칭축 자체가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냥 이 상태 대칭축이 이렇게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로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또 구하면 되고 여긴 등호가 빠져 있고 여긴 등호가 들어가 있죠. 이유 알겠죠? 여기 대칭축이 여기 -1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애시당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호를 빼준 거고 얘는 중근으로서 -1이라는 곳에서 중근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1이고 1이었을 때 얘가 이렇게 통과하거나 이렇게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f-1과 f1이라고 하는 거 곱한 게 0보다 어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근데 얘도 이제 작거나 같다. 이 같다 쪽에서 해석이 조금 어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얘만 0이다. 0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 충분히 가능. 얘도 0이다. 이렇게 이 상황 충분히 가능하니까 얘는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그 4개로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리는 느낌이네요.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류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분류를 한 걸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처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한 건데 너무 복잡한 느낌이야. 그럼 차라리 이렇게 분류해 볼까? 분류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의, 하의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겨울옷, 뭐 여름옷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고 내가 편한 분류를 가지고 생각을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아까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분류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근이 어떻게 되면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됐나요? 설명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얘들아? m의 범위를 그래서 각각 구해줘서 저기 만족하는 m의 범위가 완성되게끔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 계산은 그냥 귀찮은 작업. 이런 느낌. 됐죠? 넘어가고요. 자, 3번. 1등급 넘어서는 뭐 문제. 여기 질문. 자, 이렇게 4문제, 5문제네요. 3번부터 한번 가보자. 3번은 뭐야? 자, x제곱의 개수가 같은, 개수의 절대값이 같은 이차 함수 fx, gx가 있대. 그림과 같을 때 저 녀석의 해 중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얘들아, 여기 fx 전체 제곱 마이너스 fx, gx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fx에다가 fx 마이너스 gx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양수였을 때 얘도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얘가 음수였을 때 얘가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는 양수이며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더 큰 것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fx가 음수인데요. 이번에는 fx보다 gx가 더 큰 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여기다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fx, gx 이렇게 딱딱 있어. 그랬을 때 여기 요점이 몇이야? 요점이 몰라. 요점은 모르네. 그죠? 얘는 모르네. 일단 얘가 0이 되는 것도 필요하네.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였어. 얘가 1이고 얘가 3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만나는 점은 요점이랑 요점이 지금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죠? 여기에 0이 있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자.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커요 라고 하는 건 여기와 어디야? 어디야? 여기겠죠. 여기. 이렇게 fx가 0보다 커요. 근데 이 중에서 fx가 gx보다 더 큰 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뭐가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요만큼만 근이구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네. 여기까지 됐나요? fx가 이렇게 생긴 거. fx가 더 커요. 아이고 잘못했잖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겹치는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은 fx가 0보다 큰 것 중에서 fx가 더 큰 거니까 여기와 그죠? 여기와 그다음 또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근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근은 fx가 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이번에는 gx가 더 큰 거랬으니까 gx가 더 큰 거.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되겠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지금 표시는 여기는 얘가 저기는 저 부등식의 해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허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2였잖아요. 2는 빵꾸 뽕뽕 뚫려 있겠죠 지금. 여기는 빵꾸 뽕 뚫려 있을 겁니다. 여기도 뽕 뚫려 있을 거고 여기도 뽕 뚫려 있을 거고 여기도 뽕 뚫려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1 돼요? 안 돼? 1 되네. 그죠? 1 하나 되네. 그쵸? 그 다음에 2는 안 되네. 그 다음에 3 되네. 그죠?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다 된다. 그지? 그러니까 2 하나 빼고 다 되는구나. 얘는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거지. 여긴 얘가 뭐 식으로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서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다고 준 이유는 이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지? 좋습니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0에서 1 사이에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스텝 2에서 마지막에 우리 질문했던 그 문제랑 되게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여기가 0이었어요. 다시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1이었을 때 지금 요 범위에선 지금 fx가 다 양수 쪽 이 위쪽에만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었으니까. 그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칭축이 2a란 말이야. 그러니까 2a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2a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지.
A가 음수인 경우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고 A라고 하는 게 0에서 2분의 1 사이인 거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A라고 하는 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하나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는 얘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얘가 1이었을 때 대칭축이 여기에 잡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나는 0에서의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F0이라는 값이 양수였으면 좋겠군요. 근데 얘가 같아져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돼요? 왜냐면 어차피 요 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0보다 큰 쪽,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요 그림만 바라봐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현재 성립하는 게 맞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았을 때는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0보다 작다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네요, 얘는. 그죠? 여기서는 해가 없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얘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칭축이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 결국에는 판별식만 가지고 접근해도 괜찮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닿으면 안 되니까. 그지? 다 양수 값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a의 범위는 0에서 4분의 1 사이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사이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그대로 다 겹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잠깐만. a가 0인 경우를 여기서 지금 취급을 했잖아. 대칭축이 지금 여기 있는 경우도 생각을 했잖아. 그럼 여기는 대칭축이 지금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접해버리면 현재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냥 등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불편해지네, 상황이. 등호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0인 게 하나 겹치니까 여기서 A는 0이다라는 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등호의 위치가 이건 조금 민감하네요. 그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긴 얘는 어때요? 세 번째네요. 이렇게 0이고 1이고 여기에 대칭축이 있다는 소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긴 요 1 값이, 그지? F1이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를 가지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주면은 1-3a가 되나요? 거기 있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단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 여기서도 그는 없겠네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거니까 뭐야? 답이 이렇게 나와요? 왜 안 이어지는 느낌이지? 이렇게가 답이니 지금?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요 흐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고난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칭축, 선생님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칭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대칭축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대칭축이 어디 위치에 해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여기는 이쪽에 상수로만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앞으로 이제 여기는 이 녀석이 계속 문자로 나와서 이렇게 분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너희는 아주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까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6번 가보자. 6번은 뭐야?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고 지름의 길이가 10m, 20m인 동심원이 있대. 동심원 사이의 공간에 한 변의 길이가 1m짜리 정사각형 모양으로 대리석판을 각 변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행로를 만들고 싶대요. 그랬을 때 통행로의 가지수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얘는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20짜리인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인 원이 또 하나 이렇게 동심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서 요렇게 지금 바깥쪽 틀만 좀 짜보자 우리. 바깥쪽 틀만 짜보자. 그 다음에 안쪽 틀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일단 얘 닿으면 안 돼.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삑살이 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바깥쪽에 이렇게 지금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이 중에 이 길이를 그냥 통째로 갈까?
이 길이를 내가 아니야. 요 반만 자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만 자르자. 반만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를 A라고 잡고 여기는 이 길이를 여기 B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 상황이고 이렇게 된 거니까 현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돼야 됩니다. 여기 얘는 400이 돼야 됩니다. 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100 지름이었구나. 얘가 10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여기는 요 선이 요쪽에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얘도 여기는 요 선이 여기에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5잖아.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5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은 A라고 하는 건 뭐보다? 여기가 또 마찬가지 1이니까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되나요? 마찬가지 이유로 B도 6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되나요? 그래야 여기 안 닿을 거고 여기 안 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닿는 것까지는 괜찮지. 딱 닿아서 접하는 경우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등호를 붙여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가 결국 저 통로의 가지수를 구해주세요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A랑 B 자연수로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각각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뭐야? 2개밖에 안 나오니? 그러면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8이었을 때 얘가 100이 아니라 뭐야? 쟤도 안쪽에 들어가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딱 닿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요거 2개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하나씩 따져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6 가능하겠죠? 6, 7 가능하겠죠? 6, 8 가능하겠지? 여기까지고 7로 A가 7로 시작하는 건 뭐야? 7, 7까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8은 6밖에 안 되겠네. 그럼 다 하면 몇 개? 6개니? 5개니? 더 있어? 답이 뭐야? 답을 다 몰라 지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10개? 아하, 그렇구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A라고 놔버려서 그렇게 됐네. 왜냐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2A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A가 돼버리니까 2A가 정수가 되니까 얘는 2분의 정수 형태가 돼야 되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얘를 A로 놓는 게 오히려 속편했겠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죠? 여기는 얘를 A라고 놓고 여기는 얘를 B라고 놓고 생각했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다시 작전을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A고 여기는 얘가 B가 아니라 여기는 요 길이가 A고 여기는 요 길이가 B가 되는 이런 상황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일단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면 되겠어? 이제는 4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되겠죠.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2라고 하는 게 1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또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B도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이제 아까처럼 생각한 거에 아까 0.5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이 더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아깝게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얘가 A였잖아. 그지? 얘는 무조건 이게 짝수로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였으니까. 얘가 홀수에 대한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쵸? 그게 애시당초 작전을 이런 느낌으로 짜놓고 들어가는 게 딱 정확한 풀이가 되겠다. 어렵다. 그죠? 넘어갑시다. 다음 7번. 7번 보자. 두 방정식 적용제가 각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라고 줬고요. A, 기역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크기 위한 m의 값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가 있는데 여기서 얘 판별식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여긴 얘 판별식이니까 1 마이너스 m이죠. 여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아니 크다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그러니까 m 값은 1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m은 1보다 크거나 또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서 m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다 일단 그지? m의 범위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먼저 설정해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대잖아. 그죠? 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일단 니은 기준으로 생각해봐. 니은의 대칭축은 현재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느낌으로 니은의 식이 이렇게 잡힐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게 요 녀석이지, 요 녀석. 이제 기억에 대한 생각을 할 건데 걔네들의 두근이 지금 여기는 이거보다 항상 어때야 돼? 더 큰 쪽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얘의 근과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립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호, 되게 어렵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잠깐만,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취급하지?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한 느낌이 나올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는 요 녀석의 근을 구한 다음에 요 녀석의 근을 가지고 근의 분리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거기는 걔는 여기는 이 근 자체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잖아.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이 녀석의 근의 공식을 써야 되니까 m값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근의 분리 개념을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좀 되게 싫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잠깐만 고민 좀 해볼게요, 얘들아. 그럼 이런 건 어때, 얘들아? 지금 잠깐 든 생각이 여기 요 교점에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자. 여기 집중, 여기다가. 저 교점이 여기는 요 점보다 더 큰 쪽에 잡혀버리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문득 들었어요. 오케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이게 마이너스 1이었어. 얘가 지금 현재 니은의 2차 함수였어요. 그랬을 때 교점이 한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얘 근보다 더 큰 쪽이야. 여기서 지금 뭐 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만났으면 좋겠어. 여기서 만나는 2차 함수 중에서 여기서 만나게 하는 2차 함수 중에서 근을 이쪽으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이 그래프가 요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요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랑 요거의 교점은 일단 하나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교점은 무조건 하나가 됩니다. 되나요? 왜냐면 저거 연립하면 2차 항이 사라지니까 1차 방정식이 되니까 그는 무조건 하나야. 다시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평행이동해서 요렇게 되는 건 너무 아름답잖아. 지금 현재 다 되는 게 맞아.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요 근이랑 요 근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하면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까 안 시킬까 그거에 대한 해석의 검증을 좀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연립하면 일단은 근은 구해지겠죠. 얘는 2배 m 마이너스 1의 x 여긴 얘가 뭐가 돼요? 넘어간 거고 넘어온 거니까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서 m은 1이 아니다라고 가정했을 때 x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점은 2분의 1인 게 맞거든 지금 현재. 만약에 m 값이 2분의 1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개가 완전히 같은 실근이 돼버리는 거잖아. 같은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근을 생각했을 때 그럼 요 한 근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한 근이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의 근이 결국은 얘와 이쪽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정보로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될까?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다시 한번 봐봐. 대칭축이 아예 지금 얘 근보다 대칭축이 더 위쪽에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금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얘 대칭축이 얘보다 이쪽으로 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점보다 더 이쪽에 대칭축이 있는 상황에서 요 점을 지나게끔 두 개가 만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지금 저기 뭐야 최고차항에서 1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바로 밑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야. 밑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요 점에서 그러니까 얘랑 만나지 않 요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 수도 있겠는데? 얘가 평행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얘 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대칭축이 이쪽에 있다는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는 요 함수가 요거랑 요거가 근이 돼 버리는 거니까 지금 얘랑 얘 근보다 더 큰 쪽에 두 근이 잡혀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교점 자체가 현재 2분의 1이었으니까 정보를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다. 차라리 저 기억식을 저기는 제 대칭축이 얼마니 지금? 마이너스 m이잖아. 그 값이 그냥 아예 2분의 1보다 커요. 이렇게 그냥 잡아버리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칭축은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버린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뭘 해주면 되겠어? 저기 있는 저 니은 식이 2분의 1보다 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서 근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게 양수가 나오게끔 됐습니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얘가 양수가 나오게끔 m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됐나요? 괜찮니?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나 나왔어요. 그럼 m값은 일단 마이너스 뭐야? 2분의 1보단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요거 좀 불편해. 왜냐면 대칭축이 여기 2분의 1보다 꼭 반드시 어때? 조금 더 커도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좀 더 작아버리면 절대 안 나오겠죠?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요거는 저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m이잖아. 걔 값이 지금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소린가? 이게 답이니?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나요? 답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좀 어정쩡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해석이 지금 좀 매끄럽지가 않아.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조건이 여기 추가 있었네. 얘랑 얘랑 연립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얘 사이가 되는 거니까 되네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죠? 지금 선생님 여기는 이쪽에 대해서 되게 지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기는 얘가 과연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뭐 하나를 잡아놓고 생각을 한 거냐면 근데 그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구나. 그지? 지금 이걸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요 두 번째 식, 요 식의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m이잖아. 그죠? 그 마이너스 m이 그럼 1보다 크다는 정보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었다면 여기에 1보다 큰 쪽에 지금 대칭축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보다 더 작은 쪽에 여기에 근이 생기면 니은 함수가 요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근이 생기기만 하면 오케이가 된다는 뜻이겠죠. 됐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딱 된 느낌이네. 요 녀석이랑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었구만. 얘랑 얘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로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왜냐면 봐봐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다 풀어주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 조건이 되면 충분히 저게 필요 충분 조건이 돼서 해결이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믿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너희가 이제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만나면 어때? 너희가 그 조건 자체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동치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 조건만 만족하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조건, 저 상황 자체를 다 만족하는 경우구나 아니구나 너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고민했던 거는 여기 대칭축 때문에 대칭축이 이쪽으로 가 있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얘가 2분의 1보다 더 작은 근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고민을 시작했던 거고. 그다음에 애시당초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였니? 처음에는 여기는 얘가 뭐였어?
근의 공식으로 여기 있는 얘 근을 열심히 구한 다음에 얘보다 큰 두 근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근의 분리 문제로 접근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애시당초. 근데 걔는 어때? 너무 끔찍할 게 분명해서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하고 넘어간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8번 가봅시다. 자, P가 3분의 2보다 크다. 일단 처음 주어진 조건부터 지저분하네요. 그죠? 3분의 2보다 크다인 실수 P에 대해서 연립방정식 여기 있는 얘가 1, 2, 3 중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하는 그런 P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네요. 문제 재밌네. 일단 봅시다. 일단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요 녀석은 얘는 지금 일단은 x로 묶어버리면은 x-3p-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지금 p가 3분의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3분의 2보다 크면 여기는 얘는 지금 0보다 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은 여기는 얘가 0이고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3p-2가 될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요거랑 요거가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의 근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지금 얘 때문에 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가보자. 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p 더하기 2 x 더하기 p로 묶었더니 p 제곱 더하기 2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네. 얘랑 얘랑 더한 게 얘니까. 그죠? 여긴 얘가 p, 그다음 p 제곱 더하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려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풀어버리면 x-p에다가 p 다시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0보다 작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뭐냐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누가 더 큰지를 먼저 또 구해서 그지? 아직은 다 문자로 돼 있으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가 누가 더 큰지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p를 쓸 건지 p제곱 더하기 2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가 더 클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확신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얘랑 얘의 크기 비교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뺍니다. 그죠? 대소 비교는 항상 두 개를 뺀다고 했으니까 p제곱 더하기 2에서 p를 뺍니다. 즉 p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2가 될 텐데 그럼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는 그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p 값이 3분의 2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2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3분의 2보다 큰 쪽 이쪽만 지금 취급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다 3분의 1을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될 테니까 3분의 2만 집어넣어 보자. 그럼 9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 더하기 2니까 누가 봐도 양수네요. 그쵸? 여기서 뭐 어차피 소수점 나올 거고 여기서 2가 더 커지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겠네. 그지? 얘가 양수란 소리니까 p제곱 더하기 2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p가 되는 거고 이쪽이 p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되나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요 부등식의 범위랑 여기는 요 부등식의 범위랑 합쳐주려면 이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크기 비교도 해야 되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크기 비교도 해야 되고 그죠? 걔네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2, 3 중 적어도 두 개를 포함한다. 이렇게 좋네. 그럼 일단은 수직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그래요. 3분의 2보다 크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크기 비교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왜냐면 얘는 3분의 2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었던 거야.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이미 그럼 3분의 2보다 큰 거니까 지금 처음 상황에서는 얘가 더 커질 거고 얘는 갈수록 얘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얘랑 얘의 크기 비교도 할 수 있을까? 얘에서 얘를 빼보자. 그럼 p제곱에서 플러스 2에서 빼기 3p 플러스 2를 해보자. 그럼 얘는 p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4가 되니까 요 녀석의 판별식이 음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9 빼기 16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 무조건 큰 거야. 얘가 제일 이쪽 끝쪽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일단 여기 0을 잡아주고 제일 큰 이 녀석이 지금 p제곱 더하기 2가 될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가 어디에 잡히는지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p라는 애랑 3p-2랑 지금 p랑 또 같아지는 p 값을 구해준다면 p는 1이었을 때 상황일 거고
그럼 상황이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랑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생각을 해준다면 이해돼요?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1보다 크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더 커지겠죠. 그다음부터는 얘가 확실히 더 커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 P가 1보다 큰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여기에 지금 P가 있다는 소리고 여기에 지금 3P-2가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가는 거랑 그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요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에 지금 저거 3개 중에서 2개, 적어도 2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P가 1보다 크다는 건 지금 이미 1이 이쪽에 찍혔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 지금 2랑 3이 쏙쏙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됩니다. 문제가 진짜 해석이 되게 어렵죠. 부등식은. 막 분류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 등호가 다 들어가 있었니? 는 아니네. 여긴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는 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3P-2라는 게 2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야 하며 그 다음에 3보다는 뭐가? P제곱 더하기 2가 더 커야 돼.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일단 여기는 얘는 어때? 얘가 넘어가면 1보다 크단데 어차피 이 범위였으니까 요거는 괜찮은 거 똑같 그냥 뭐 의미가 없는 식인 것 같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P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결론이겠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P가 1보다 클 때는 여기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요렇게 되어 있는 요 P의 범위를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는 어때? P라고 하는 게, 그럼 P라고 하는 게 두 번째는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큰 경우, 요 경우로 나눠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럼 그림을 또 나눠서 또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럴 때는 진짜 칠판 작은 게 정말 불만입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서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 이제 뭐가 되겠어? 여기에 3P-2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지금 P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 지금 P제곱 더하기 2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처음 거는 여기서 이쪽 바깥의 부분이랑 그 다음에 3P- 여기 이쪽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일단은 뭐 2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개 이상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쪽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가 지금 3분의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1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쪽에 2랑 3이 다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보다만 어떠면 돼? 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럼 다 오케이가 되겠죠? 얘가 더 아니, 상관없지 않나? 1, 2, 3 중에 적어도 2개를 포함한다? 그럼 이쪽은 상관이 없겠네? 이해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되네요. 이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다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이쪽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생각을 할 건데 여기는 얘가 2보다만 뭐 하면 되겠어?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라는 뜻인데 P제곱 더하기 2는 어차피 2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무조건 다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걸 합쳐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죠. P 자체가 1이었어요 라는 경우도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P 자체가 1인 상황이었다면 요 값 자체가 1인 거고 여기는 요 녀석도 지금 얘랑 같은 거잖아. 그지? 됐어?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과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합쳐진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 얘는 그럼 3보다는 어때? 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됩니다? 근데 P가 1이었다면 여기 얘가 3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지? 그럼 P가 1인 건 또 안 되네. 그럼 이거랑 이거 합쳐진 게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 진짜 어렵다. 이게 답 맞아? 미쳤네요, 문제가. 진짜 어렵네. 그지? 자, 이 문제 딱 선생님 막 설명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갑자기 뭐야? 갑자기 되게 복잡해졌어. 이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이 언제야? 선생님이 갑자기 막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크기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크기 비교를 하기 시작하고 얘랑 얘의 크기 비교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유가 뭘까? 지금 문자가 돼 있는 식들이 총 4개가 있었잖아. 3개가 있었잖아. 얘랑 얘랑 얘. 3개가 있었잖아. 걔네들의 크기 자체를 내가 딱 알고 있어야 하나의 수직선에다가 여기는 이 3개의 값들을 다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얘네들의 크기 자체를 내가 몰라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러면은 아예 배치조차 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 내가 아무리 뭐 그릴 수가 없으니까 수직선에서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어? 안 나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크기 비교, 요 녀석의 요 녀석 크기 비교, 얘랑 얘의 크기 비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얘랑 얘의 크기 비교처럼 얘가 무조건 크다는 보장, 얘랑 얘의 크기 비교처럼 얘가 무조건 크다는 보장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괜찮죠. 그냥 딱 놓고 하면 되는데 지금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랑 얘의 크기 비교상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지금 피 값을 얘랑 같아지는 그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뭐 해준 거야? 분류를 해준 거야. 그래서 P가 더 1보다 작은 쪽과 큰 쪽과 그 다음에 1인 경우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3가지 상황들을 다 하나씩 다 열심히 구해본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저기는 저 주어져 있는 저 상황을 만족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딱 요 경우랑 요 경우 2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P가 1일 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P가 1이었다면 이것도 합쳐지면서 3분의 2부터 3분의 4 사이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P가 1이 빠졌으니까 이것 또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게 어렵죠. 그지? 진짜 어렵네요. 한 번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이 뭐였어? x의 범위가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의 범위가 얘가 이제 3p-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 하나랑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x의 범위가 p에서 p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한 그 부등식의 해 중에서 1과 2와 3 중에서 적어도 두 개를 포함했으면 좋겠어. 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랑 요거의 크기 비교는 맞춰놓은 상태였고 요거랑 요거의 크기 비교도 맞춰놓은 상태였으니까 이제 얘랑 얘의 크기 비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랑 크기 비교를 해주면은 일단은 지금 3p-2라는 애랑 p라는 애랑 같은 경우를 가지고 생각해. 원래는 두 개 빼놓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그죠? 얘는 같다라고 놓고 넘어가니까 p 값이 1이다가 되는 거고 p가 1보다 커지면 당연히 얘가 커질 거고 p가 1보다 작아지면 당연히 얘가 더 커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아요. 그런데 p는 애시당초 3분의 2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범위에 대해서 한번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p가 1인 경우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p 값이 그냥 1보다는 큽니다 라고 하는 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지금 누가 더 큰 거야? 지금 3p-2보다는 p가 더 큰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됐어? p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수직선 자체가 여기가 0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3p-2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p가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1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3보다 큰 쪽에 이쪽에 뭐가 있겠어? p제곱 더하기 2가 있을 겁니다. 는 아니네. 그건 아직 아니네. 그렇죠? 왜냐면 2보다는 큰 쪽에 있는 게 확실하지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범위랑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범위랑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이 범위랑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줄 건데 어쨌든 지금 p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당연히 2보다는 큰 쪽에 잡혀 있을 거고 3보다는 작은 쪽에 잡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왜냐면 얘가 지금 1보다는 작기 때문에 p제곱이 1보다는 작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쪽에 잡혀 있을 거야. 그렇다는 거는 여기 1과 2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 상황이군요. 적어도 두 개 같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건 다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오케이 다 됩니다. 여기는 얘는 체크해놓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P가 1인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여기가 0이며 여기는 얘가 1, 2였을 때 그 자체로 P가 되는 거. 그 자체로 3P-2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긴 여기가 3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자체로 얘가 P제곱 더하기 2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또 뭐야?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럼 요 안에는 지금
정수로 들어있는 건 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P가 1인 상황 자체는 아예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P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상황 다시 0과 이제는 뭐야? 여기는 얘는 P가 오히려 3P-2가 더 큰 상황으로 돼버렸잖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있었어요. 그럼 요쯤에 어딘가에 P가 있었겠네. 여기에 지금 3P-2가 있었겠네. 그 다음에 P제곱 더하기 2가 있었을 텐데 P제곱 더하기 2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보다 더 큰 쪽에 잡힐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얘가 1보다 크니까요. 그럼 다시 한번 수직선에서 범위를 생각을 해본다면 요 녀석과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 이렇게 된 거.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한다면 현재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3이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뭐가 들어가 있으면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야 됐습니다. 여기에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주어져 있는 문제를 만족하겠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3P-2라고 하는 게 뭐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요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2까지 와도 괜찮거든. 이 되면서 P의 범위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걔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 여기는 얘가 두 번째 범위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어렵다 진짜. 꽤 어렵네요.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것이 수능.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보자. 2번은 뭐야? 이것도 20번 문제네. 20번 문제도 거의 준킬러죠. 꽤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보자.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를 만족한대. 그러니까 모두 다 제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마이너스 b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아직 계산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일단 놓고 한번 가보자. 또 판별식 쓰고 막 그러면 되잖아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있는 것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달래. 여기는 얘는 해놨네. 이거는 맞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얘는 이거잖아, 이거. 근데 얘 판별식이 뭐여야 되니? 음수여야 되죠, 그죠? 음수여야 됩니다. 그럼 얘 판별식은 현재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란 말이야. 거기는 그 녀석이 뭐여야 된다고? 음수여야 한다고. 그러면 a제곱 자체가 지금 뭐니까? 양수니까.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건 어때?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작아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게 분명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만. 일단 두 개까지는 당연히 확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y좌표, 그다음 직선의 y절편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꼭지점의 y좌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대칭축을 집어넣어 버리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 y절편이라고 하는 건 그냥 2b가 되니까 꼭지점의 y좌표랑 y절편을 그냥 대놓고 비교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2분의 a를 집어넣어 버리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b가 되잖아.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될 텐데 여기까지 되니 이 녀석이랑 누구랑 비교해달라고 지금 현재 2b랑 이렇게 돼 있는 얘랑 비교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두 개를 또 뭐 해볼까? 빼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빼봤더니 뭐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다. 누가 더 큰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그거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정보는 알고 있잖아. 요 정보는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요 상황,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정보가 현재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자. a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걸 토대로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건 0보다 큽니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에다 내가 뭘 하면 3b를 더 빼버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3b 해버리면 마이너스 4b 이렇게 될 거야. 지금 b가 음수라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3b를 뺀다는 건 지금 양수값을 더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보다 더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값은 0보다 클 수밖에 없군요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해주면 4분의 1로 나눠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꼭지점의 y좌표는 얘보다 더 큰 거 맞네. 얘는
답이 5번이네. 이런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양을 있잖아. 그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느낌을 한번 잘 찾아가 봐. 알겠죠?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내가 궁금한 거를 내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판별식이 음수인 이유. 판별식이 여기에서 판별식이 음수인 이유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x축과 교점이 없어. x축과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는 거야. 판별식은 음수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 3단계가 딱 있는데 거기서 중간이 생략돼 있으니까 왠지 여기가 양수니까 양수일 것 같은 막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었어. 좋아요. 3번으로 가보자. 3번. 자, 모든 정수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봅시다. 일단 요거 봐봐, 요거.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딱 K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K라는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5만큼 그렇죠? 여기서부터 5만큼 그러니까 K-5가 될 거고 얘는 K 플러스 5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뜻이 첫 번째 부등식의 의미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등식을 보면서 너희가 생각하면 뭐겠어? 아, 얘 구간의 길이는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는 구간의 길이는 10이구나. K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5 한 거랑 마이너스 5 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K 값에 따라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아예 구해지죠. x라고 하는 게 4보다 크거나 또는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수직선을 딱 남겨놓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4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10자리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일단 7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지금 5잖아요 얘들아. 여기는 얘가 6이야. 그럼 두 개만 더 해도 지금 뭐야? 망했어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잠깐 등호가 있었니? 이쪽에는 등호가 있었니? 없었잖아. 그지? 4보다 큰 쪽으로 잡혀버리면은 지금 5 다음에 바로 6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보정하기 위해선 이 녀석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니? 알겠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딱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딱 10이잖아요. 끝났네. 그럼 K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랑 얘 평균 값이 될 테니까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 그죠? 좀 허망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 더한 게 7이 돼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됐나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좋아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직선, 점과 직선 이쪽에 질문 있었나요? 자, 여기 8번 볼게요. 좋습니다. 자, 좌표 평면위에 네 점이 있는데 저기서 사각형의 넓이 다시 y축이 뭐 하고 있대? 2등분하고 있대. a 값을 구해달래.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넓이랑 무슨 넓이랑 요 넓이랑 현재 같다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요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잠깐만 보니까 여기 얘가 a, a였으니까 지금 y는 x 직선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무조건 같겠네요. 그렇지 않니? 그럼 여기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랑 요 사각형의 넓이랑 같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해됩니다? 그래도 두 넓이는 같아질 거야. 됐어? 근데 여기는 요 넓이가 1이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1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어차피 근데 여기는 요 넓이를 1이라고 계산하려면 여기는 요 넓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불편함이 있긴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하자. 이 넓이를 그냥 구하고 그냥 이 넓이를 구하고 두 개 서로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요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해. 얘는 어때? 여기 얼만큼? a 더하기 1만큼 갈 동안 얼만큼 올라갔어? a만큼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딱 집어넣어주면은 이 요점의 좌표가 a 더하기 1분의 a가 됩니다. 로써 이 넓이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 두 개 곱한 거에 2분의 1 한 게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야 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두 개가 서로 같다 라고 해서 A값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조금 귀찮네. 다음 또.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쪽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거든. 이 자취의 방정식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이나 둘 다 어차피 자취의 방정식들이거든. 자취의 방정식이 뜻하는 게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형이면 도형이지 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중인지 왜 요걸 배우고 있는 중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조금 원론적인 얘기라서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또 쉬워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선이다. 직선이란 도형이 있어. 그다음 원이란 도형이 있어. 우리가 고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도형은 지금 원과 직선 두 개, 그죠? 거기다 포물선까지 합칠 수도 있겠죠. 2차 곡선,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도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도형들은 전부 다 어떤 방정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형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평면 위에다 올려놔져 있으면 걔는 방정식으로 만들 수 없지만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다면 다 여기는 이 점들의 위치들이 다 어떤 숫자로서 정의가 되는 거잖아. 여기는 이 점들이 다 숫자로서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숫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랑 요 x 좌표랑 y 좌표의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걸 가지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얘네들의 관계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이렇게 돼 있는 이 관계는 두 개의 지금 뭐가 차이가 1입니다 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y 좌표보다 x 좌표가 하나 더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점들은 다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어? 뭐 2,3이라든지 1,2라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다시. 그래서 여기는 이런 관계,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 얘랑 얘의 관계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타낸 걸 가지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방정식의 해 집합을 싹 다 모아버리면 이 방정식의 해 집합을 싹 다 모아버리면 거긴 걔가 이렇게 점들이 되니까 그 점들이 뭐가 되니까 하나의 도형이 되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이 도형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도형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방정식으로 뭘 나타낼 거야? 도형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원방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a, b잖아. 여기가 x, y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거리가 r인 점들이야. 그래서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루트가 r이니까 얘가 r 제곱이 되는 그런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요 녀석의 해가 여기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면서 이 방정식이 이 원을 나타내는 그런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집합이 얘네들이 됩니다라는 걸 가지고 방정식의 해집합이 얘네들이 됩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도형들을 나타낼 방정식으로 도형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반대로 이 점들에 대한 어떤 그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규칙들을 내가 규칙을 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x 좌표랑 y 좌표의 관계식을 내가 얻어내는 거. 관계식을 얻어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취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점들이거든, 점들. 그치? 그 점들이 모여서 도형을 이루게 되는 거라서 자취의 방정식이랑 완전 동의어가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 결국 뭐겠어? 얘들아, 여기 위에는 어떤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 중에 대표를 하나 딱 찍어가지고 그 점을 내가 x, y라고 이렇게 놔버리는 거야.
그다음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그 관계는 뭐겠어? x랑 y의 관계식을 얻어버리면 x랑 y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식이 결국 뭐가 되겠어?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이런 느낌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느낌이라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딱 패턴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내가 그 자취가 될 만한 그 점이 있을 텐데 그 점 중에 하나를 대표로 하나 잡아. 대표로 하나만 딱 잡아. 여러 개 잡을 필요도 없어. 딱 하나만 잡아. 그 점을 가지고 x, y라고 놓는다. 이게 첫 번째 해결 전략이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그 x랑 y의 관계식을 얻는다. 그 관계식을 구한다. 그 관계식이 곧 방정식이 될 거고 그 녀석이 이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그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점을 x, y라고 놔야지 라는 생각. 다시 그 점을 x, y라고 놔야지 라는 생각.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야? 그 x랑 y 관계식을 얻으려고 나는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 이렇게 딱 두 가지 생각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요?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로부터 거리가 5인 점들의 모임인 그 자취를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다시 여기에 1,2가 있었고 거리가 5가 되는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 y라고 놓는 거야 그냥. 오케이? 이 거리가 5래.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실제로 여기를 다 구해보면 이게 원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가 되는 점 하나만 딱 찍어놓고 얘랑 얘 관계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나한테 정보를 준 게 딱 뭐밖에 없어?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5예요 라는 이 정보밖에 없었잖아. 그 정보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뭘 써봤어요? 식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얘가 5래요. 됐어? 좀 보기 좋게 양변 제곱해 줍시다 라고 해서 양변 제곱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방 역시 자취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취의 방정식의 기본 해법 자체가 해결 전략 자체가 그냥 되게 단순해. 대표로 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과 그 점에 있는 좌표를 x좌표, y좌표를 x랑 y라고 놓고 얘네들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계속 확인하면 된다. 이런 느낌. 됐어?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15번을 딱 한번 봐봐. 지금 뭐라고 했었어?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얘 위를 움직인다고 했고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분명히 얘랑 얘가 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뭐야? 2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3입니다 라는 이걸 지금 만족하고 있는 중이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a에다 플러스 3b가 3입니다 라는 그냥 이 식을 나한테 준 거야. 이건 나한테 그냥 가지고 있어. 일단 좀 챙겨줄게. 이 정도로 하나 챙겨준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내가 궁금했던 거는 뭐였어? 지금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 점 Q의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Q라는 여기는 얘가 B, 마이너스 A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얘를 뭐라고 놓는다부터 시작한다고? X, Y라고 놓는다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B라고 하는 게 X가 된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Y가 된다. 이렇게 놓는다로 시작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뭐라고 했어? X랑 Y의 관계식을 얻고 싶은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A랑 B의 관계식을 나한테 줬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B를 소거해서 B 대신에 X를 조금 집어넣어 버리고 A를 소거해서 걔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숑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Y 더하기 3X는 3이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식이 X랑 Y의 관계식이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럼 저기는 제가 그냥 Q의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사실 되게 간단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모르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취의 방정식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해도 흔들릴 일이 있을 거야. 자취의 방정식은 워낙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 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 조건 자체를 까다롭게 주지 않으면 아까 원방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줄 때도 그렇고 까다롭게 주지 않으면 결국 X랑 Y의 관계식을 내가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쉽게 얻은 걸 토대로 자취의 방정식이 되게 쉽게 완성이 되는 느낌인데 여기는 이 관계식을 구하는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막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놓는다까지는 너무나 쉽지만 여기는 얘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은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실은 쉬운 개념이고 쉬운 개념인데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 있고 그냥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개념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질문 이거 잘했네요. 누가 했죠? 이거? 좋아요. 확실히 이해됐죠? 왜 저렇게 나오는지 그 원리만 탁 터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또 질문. 그러니까 다시 이 도형의 방정식 이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쪽부터는 사실은 고등 수학에서 하고 싶은 얘기랑 중등 수학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거든. 근데 중등 수학을 그렇다고 무시해버리면 고등 수학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얘는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2차 방정식은 중학교 수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근을 구해라가 목적이었잖아. 근데 고등 수학으로 와서 2차 방정식은 뭐야? 근 구하지 마라 이게 목적이었잖아, 그지? 완전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해석의 방법이 다르고 뭐가 더 고차원적이야라고 말하려면은 당연히 고등수학이 더 고차원적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하라는 파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 기하라고 하는 게 이제 도형과 장난친 걸 기하라고 불러. 근데 기하라고 부르는 거가 이제 논증 기하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 기하라는 파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등부 쪽에서 새로 나오게 되는 개념이고 여기 얘가 중등부 쪽에서 우리가 했던 방향이야. 그러니까 논증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러니까 삼각형이면 삼각형의 성질, 원이면 원의 성질 이런 것들, 뭐 닮음이나 합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되게 우리한테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중선 정리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런 거 기억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논증기하에 해당하는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논증기하가 분명히 뭐가 있었거든? 한계가 있었거든. 얘가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해석기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 사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 근데 논증기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형의 성질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해석기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으면 여기 있는 얘를 어디다가 올려놔 이렇게 좌표에다가 턱턱 이렇게 딱 올려놔. 평면에다가 좌표 평면에다 턱턱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는 그 점들이 각각 뭘 갖겠어? 좌표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딱 지정받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이 모든 점들이 x랑 y의 관계식으로서 표현이 되겠지. 됐어? 이해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뜬금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직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삼각형이 아무 성질이 없는 그냥 삼각형이었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논증기하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 중등기하 쪽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얘는 해석기하로 바라보면 얘가 해석이 됩니다. 왜? 여기는 얘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열심히 구하면 되잖아. 왜?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점이 또 주어져 있을 테니까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공식을 가지고 또 뭐 하면 돼? 여기도 요 길이를 구하면 돼. 그렇다면 요 길이는 충분히 우리는 구해낼 수 있는 거고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논증 기하를 가지고 뭔가 하기에 되게 힘든 그런 부분들은 누가 긁어줄 수 있니? 여기는 해석 기하가 긁어줄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더 고차원적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질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되게 쉬운 한 줄짜리 풀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한 5줄, 6줄짜리로 막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태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일단 계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풀게 되면 어때? 문제 풀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막 지저분하고 막 연립하고 뭐하고 막 되게 힘들게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 논증기하로 처리했을 때 이 논증기하에서 해결하면은 그냥 뚝뚝뚝 막 이런 느낌으로 끝나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기울기가 주는 나의 의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뭐 비율 관계를 요 기울기가 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식으로 처리하면 되게 힘들었던 게 얘랑 얘 비율 관계로 처리하니까 어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파워풀할 때 진짜 엄청나게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 너희가 시간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쪽 파트를 공부를 빡세게 해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등 수학 중에서 고등 수학 쪽에 적용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어? 뭐 아까 말했던 중선 정리, 파퍼스 정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가계 이등분의 성질도 외각의 이등분 성질도 있고 내각의 이등분 성질도 있어. 그죠? 그다음 뭐 소삼각형의 성질.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야.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야.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녀석도 있었고, 그지? 그다음에 또 외접원 가지고 성질, 그다음에 내접원 성질, 원과 할선,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야. 뭐 이런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이야. 뭐 이렇게 나왔던 그 모든 도형들의 성질들 있잖아. 오케이? 그 성질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주어져 있는 상황을 진짜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너희가 두 가지를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다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둘 다 잘했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했던 학생이었어서 여기는 얘 되게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할 당시에 선생님은 요거 가지고만 다 풀었어. 미쳐버리는 거야. 한 문제 풀려면 막 진짜 빡세게 막 식 다 써가면서 막 연립 다 해가면서 막 어떻게 막 꾸겨 넣어가지고 막 다 구하고 막 그런 식으로 구했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초창기 강의할 때는 다 이걸로만 가르쳐 줬었어. 왜냐면 고등수학에서 하고 싶은 게 이거였으니까. 근데 강의를 하다가 이제 점점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면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가 한 줄로 풀어놓은 거야. 개 신기해. 이게 뭐야? 이게 봤더니 중등 수학이었던 거야. 중등 수학 쪽에서 나왔던 그 성질들이 다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다음부터 딱 그거 보자마자 중등 수학에 있는 그 도형의 성질을 다 막 공부하기 시작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 있는 얘에다 턱 갖다 붙여버리니까 갑자기 풀이가 되게 심플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됐거든. 오케이? 그래도 너희도 마찬가지. 여기는 요거에 대한 흐름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마다 아 저기는 저 도형은 저런 성질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식으로 풀었는데 선생님은 논증기하로 풀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고.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이 해석기하로 풀었는데 너희가 논증기하로 푸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뭐가 적합한지, 뭐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계속 너희 스스로 검증해가면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버렸네. 근데 그 해석기하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야?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자취의 방정식의 설명을 아까 간단하게 했었던 거고 두 번 이제 우리가 필수 자취라고 부르는 거 두 개가 있어요. 필수 자취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 필수 자취.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 쪽에서 나오는 필수 자취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원 쪽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적어도 한 번 이상 무조건 들어봤던데요.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폴. 그치 아폴로 니오스의 원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이제 필수 자취로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두 개 딱 설명하고 오늘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너희가 풀어보고 그리고 왔으면 좋겠다. 됐죠? 가봅시다.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부터 가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y는 x 더하기 뭐 1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y는 마이너스 뭐 2분의 1에 x 플러스 뭐 1이 있었다고 쳐보자. 됐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여기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요렇게 돼 있는 요 방정식을 나는 구하고 싶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이상 봤었을 거야. 그죠? 근데 각의 등분선이라는 게 요거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각도 있잖아. 요 각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각도 이등분하는 이런 선도 똑같은 얘기.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각의 이등분선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논증기하로서 적용할 수 있을까? 충분히 사실 가능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에요 라고 하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냥 내가 있잖아. 여기는 얘는 지금 0 넣으면 둘 다 1이니까 여기가 0이었다 치고 대충 여기 있는 얘에다가 한 2 정도를 집어넣어 봐 얘들아. 오케이? 이 정도를 집어넣어 봐. 그럼 2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는 2,3이 되겠지. 2,3.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 집은 0이 되겠지. 2,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직접 구하고 여기 있는 요 길이도 여전히 직접 구해요. 여기 0,0, 0,1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두 개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로 얘 대 얘로 뭐가 된다? 내분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내분된다. 그러면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통해서 요 점의 좌표를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줌으로써 여기는 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취의 방정식 입장에서 지금 순수한 뭐의 입장에서 순수한 해석기하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 거 방법도 괜찮아.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두 개가 당연히 합동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무조건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면 나는 여기는 요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로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딱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아까 우리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요령 x, y. 그다음 저 관계식만 세우면 끝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 관계식은 뭐가 되겠어? 이거 좀 귀찮네. 이거 2로 바꿀게.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관계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조건을 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지금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야? 다 넘겨줄까? 얘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라는 요 직선. 그래서 여기서 x, y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어때? 루트 뭐가 돼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 제곱 분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x, y 똑같으니까 그냥 그 식 자체가 그냥 그대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겠어?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1 제곱 더하기 2 제곱 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가 되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얘랑 얘가 서로 같아집니다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됩니다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넘기면 직선의 방정식 하나, 직선의 방정식 하나 두 개가 나올 거야. 왜 두 개가 나오겠어? 얘도 마찬가지잖아. 얘에서부터 이 거리,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저기는 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진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할 거고요. 그죠? 됩니다. 좋아요. 그다음 넘어가서 다음 그 공식이 만약에 혹시 잘 암기가 안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블랙라벨 수업을 들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뭐 하면 돼? 공부해오면 돼요. 그죠? 그냥 네이버에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딱 치잖아. 그럼 공식 촥 나. 그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개념서를 딱 꺼내 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공식들이 뭐 있었지? 그다음 거기는 걔가 왜 그렇게 됐었지? 다시 한번 증명도 해보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식은 자기 걸로 만들어 왔으면 좋겠고 혹시 너희가 막 열심히 막 증명을 해봤는데 안 돼. 그런 공식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 공식은 도대체 이렇게 된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거 하나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테니까. 됐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나요? 선생님이 정석책에 있는 모든 공식을 한번 증명할 시간이 있었다고 했었잖아. 한 달 동안 모든 공식을 다 개념부터 끝까지 공식까지 다 있는 거 다 선생님이 다 증명해 가면서 진짜 집중적으로 연구한 기간이 딱 한 달 걸렸었는데 그 한 달 만에 선생님 70점대에서 100점으로 바로 올라갔다 그랬지. 모의고사 점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공식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공식을 한번 직접 증명해 보세요. 오케이? 직접 증명할 맛 날 겁니다. 그 정석책 같은 거 보면은 증명되어 있는 거 다 있어. 그럼 내가 얘네들 준비물들 딱딱 잡아놓고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 이유는 뭐냐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준비물들이 탁탁탁 있을 거 아니야. 그 준비물 가지고 내가 식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형태를 막 모양을 변형해 가면서 내가 적절한 모양으로 딱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낸 게 공식이란 말이지. 그럼 그 공식을 단순히 외워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준비물들이 뭐가 필요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공식만 떡 암기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근데 한 번이라도 증명해 본 사람은 거기는 그 공식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했던 그 모든 사고의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아 얘는 이런 준비물을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 공식 쓰면은 알아서 답 나오겠네가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될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아 이건 이 공식 쓰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그냥 다이렉트로 꽂혀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공식을 한 번씩 증명해 본 것도 되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잘 안 풀린다 내가 이쪽 파트가 잘 안 풀려 그러면은 그렇게 증명을 해보는 것도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다음 두 번째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건 원 쪽에서 할 얘기지만 미리 땡겨서 하고 갈게요. 오케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었어? 여기 어떠한 점 A가 있고 어떠한 점 B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AP 대 BP가 얘가 M 대 N이 되는 요거인 점 P의 자취가 궁금해. 이런 상황이었을 때가 현재 아폴로니우스의 상황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얘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뭐냐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었을 때 얘가 M 대 N이 되는 건 사실은 어때?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었을 거고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P점은 이렇게 두 개만 있었어요 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면에서 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위쪽에 이렇게 여전히 M 대 N이 되는 좀 더 위쪽에 여전히 M 대 N이 되는 그런 점들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점들을 싹 다 모아버리게 되면은 그 점들이 어떤 모양을 이루게 되더라. 원의 모양을 이루게 되더라. 근데 그 모양은 여기는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 점으로 하는 원의 모양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런 결론으로 만들어진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이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여기는 내분점 구하고 외분점 구한 다음에 얘네들의 중점 구해서 중심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구해주고 원의 방정식을 내가 새롭게 세워주면은 원방 자체가 그냥 해결이 되는 이런 느낌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고 얘의 증명은 그냥 여기는 얘를 내가 열심히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해준 다음에 M 대 N이니까 이렇게 해서 양변 제곱해서 싹 정리하면은 알아서 그냥 증명이 되는 형태라는 거야. 그래서 따로 증명해줄 필요는 별로 없고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기억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게 고등수학에서 말하는 필수 자취 두 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는 딱 보자마자 아 쟤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판단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면은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이제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해석 자체. 지금 선생님 너희들 문제 풀기 전에 스텝 2 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해석의 방향,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궁금한 게 뭔지를 먼저 보는 거지. 궁금한 게 만약에 넓이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넓이가 궁금하면 당연히 나는 그 넓이를 구성할 길이들의 관심을 가져주면 되는 거야. 다시 넓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죠? 넓이가 궁금하다면 그 길이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길이가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거의 양끝 뭐에 관심을 가져줘? 점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점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거기는 걔는 뭐에 관심을 가져줘? 얘는 지나는 그 점이 지나는 선들의 관심을 가져줘.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또 선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걔 직선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그 직선은 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울기와 그 다음에 또 지나는 한 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그 흐름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몰라. 내가 꼭 알아야 되는데 몰라. 이런 상황이 됐으면 뭐 해라? 맨날 하는 말이죠. 가정해라. 그죠? 그냥 가정해놓고 푸는 거야. 내가 그 점의 좌표를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못 풀어. 이게 아니라 그 점의 좌표를 T, 몇이라고 놔야지. 이런 식으로 가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알고 있다. 아는 척 할 거다. 이런 뜻인 거거든. 알기 때문에 그걸로 식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식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식을 만들 수 있어. 이런 느낌들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식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가정한 거에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이렇게 지금 딱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 내심이 궁금하대. 갑자기. 나는 이 점 알고 있고 이 점 알고 있고 이 점 알고 있어. 이 세 개의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삼각형의 내심이 궁금해요. 내심을 구해줘 봐요. 이렇게 지금 나한테 준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구해? 그렇죠? 갑자기 내심을 구해달래 뜬금없이 이 점의 좌표를 주고 이 점의 좌표를 주고 이 점의 좌표를 준 다음에 내심을 구해달래. 내심은 뭐 내저번의 중심이야.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고. 그럼 여기는 얘에서 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들아? 지나는 선에 관심. 근데 얘 지금 지나는 선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가만히 선들을 그어보면 요렇게도 선을 그을 수 있죠. 요렇게도 선을 그을 수 있고 요렇게도 선을 그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떻게도 선을 그을 수 있니? 요렇게도 선을 그을 수 있지. 됐어? 그럼 한번 잘 봐봐. 이 선의 방정식. 나는 이제 선이 궁금한 거니까 기울기랑 한 점 요런 게 궁금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요 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 나는 이 점이랑 이 점만 알고 있잖아. 그럼 얘의 기울기를 알 테니까 얘의 기울기 정도는 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가 지나는 이 점은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여기는 이 선은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나의 관심은 이쪽 선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쪽 선을 구할 수 있니? 를 생각해 봤더니 이 선은 어때? 요거랑 각이 같겠죠. 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거든. 맞아? 그럼 이 선의 정체는 결국 뭐였다는 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었다는 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니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니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세워놓고 두 개의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세워. 그럼 이 선의 완성. 얘도 마찬가지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으로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직선도 구할 수 있고 이 직선도 구할 수 있으니 두 개의 교점으로서. 오케이? 됐나요? 교점으로서 이 내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구하려면 어떤 것부터 구해야 되는지 그런 주변들도 다 살펴보면서 그런 해석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 돼. 알겠죠?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싹 다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스텝 2부터 끝까지 싹 다 풀어옵니다. 오케이?